안녕하세요. 서울역사지킴이 안도영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서울역사박물관 사무실 복도 앞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진이 있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단체 촬영한 것입니다. 이 한옥의 정체는 바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건립된 외국 공사관인 미국 공사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수교한 최초의 서양 국가로서 1882년에 조미수 동상조약을 맺습니다. 이 수교를 계기로 미국이 조선의 공사들을 파견하면서 정동에 있던 한 가옥을 개조하여 공사관을 건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인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조선인과 미국인 외에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도 보입니다. 개화기 초반에는 한글, 영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최소 3국가의 사람이 있어야 통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현재 미국 대사관저 안에 있어서 외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옛 사진을 통해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역사지킴이 민서연입니다. 앞서 미국 공사관 사진 잘 보셨나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파견하여 외교를 수행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해외에 어떤 방식으로 대한제국을 소개했을까요? 저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유물은 1900년 12월 16일자 프랑스 신문 화보인 르프티 주르날입니다. 화보 내용은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날의 엑스포와 같은 만국박람회의 대한제국 전시관인 한국관의 모습을 다룬 것입니다. 파리 만국박람회는 1900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었는데, 고종은 여기에 대한제국도 참가시켜 당당한 독립국임을 국제무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태극기,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은 양반, 지게를 진 노인, 곰방대를 문 노인, 외출복을 입은 여인 등 서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새롭게 느껴졌을 조선인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복식을 입은 조선인 군인과 일본 전통 깃발 등 실제와 다른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는 당시 서양인의 시각에서 각국의 동양인 특색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출품된 전시품 대부분은 박람회 폐막 이후 프랑스에 기증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관례이기도 했지만 회수하는 데 드는 과도한 운송 비용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기증된 전시품은 현재 프랑스 공예박물관과 기메아시아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사지킴이 나신이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종은 해외 박람회뿐만 아니라 황제의 복식에서도 대한제국의 위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1899년 고종은 최고 군통수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최고 권한을 가진 대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황제, 즉 대원수의 군복이 제정되었어요. 대원수복 형식은 당시 대한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기록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군복 제도를 참고해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종 어진 속의 복식은 군복 형식의 예복으로서 가장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할 때 입는 것입니다. 소매 끝에는 넝쿨 자수가 있고 그 위에 대원수를 상징하는 11줄의 금실이 수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구에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약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투구도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깔끔히 자르고 서양식 예복을 입고 있는 고종 어진을 통해 당시 고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역사지킴이 박시연입니다. 저는 오늘 고종이 꿈꿨던 대한제국의 이상향을 가장 잘 표현한 건축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황구단을 1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입니다. 황구단이란 황제가 하늘에 제를 드리는 둥근 모양의 제단을 말합니다. 원래 조선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제를 드릴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구단을 짓고 천제를 거행했습니다. 황구단 위치도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남별궁 자리였는데,
이는 더 이상 중국의 제휴국이 아닌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독립국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913년 일제는 황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을 짓습니다. 당시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숙소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을 헐고 호텔을 지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제가 조선의 건물들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얼마나 철저히 해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황구단의 실물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이곳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모형을 통해 그 위험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역사 지킴이 정찬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5년까지만 해도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앞에 섰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위한 기구로서 1926년에 그 청사를 경복궁의 근정전을 일부를 가리면서 지었습니다. 이는 곧 조선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식민 제국의 강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유물이 바로 그때의 조선 총독부 건물 부재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선 총독부 청사로 사용된 것은 19년이지만 광복 후 우리나라가 사용한 것은 50년이나 됩니다. 근현대사의 변화에 따라 유군장 청사, 중앙전부청사, 박물관 등으로 사용했는데 6.25 전쟁 동안에는 북한군 청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회복하고자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정책의 일환으로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건물을 폭파하여 철거하게 되고 그 부재 일부를 전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재들을 통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철거하기까지의 70년간의 역사적 장면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